네, 11월 30일 수업이고요. 8단원. 우리가 어제까지 봤었던 훅이라는 기능을 응용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UI 몇 가지 샘플을 만들어 볼 건데, 자료 배포했고요. 8단원 프로젝트 만드시고 또 초기화 하신 다음에 추가 패키지들 또 쓰시면 돼요. 오늘 또 새롭게 추가된 패키지가 있어요. 클래스 네임스라고 하는 패키지예요. 네, 요거까지 같이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라우터 적용하신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스타트까지 하시면 되고요. 오늘 만드셔야 되는 기본 페이지들은 콜랩스 EX,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EX, 이미지 EX, 스타일 EX, 서브 메뉴 EX, 탭 EX. 이렇게 6개의 메뉴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메뉴 추가되는 순서대로 다시 재정리를 할게요. 이미지 EX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EX가 다음이고, 탭 EX, 서브 메뉴 EX, 컬랩스 EX,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이 순서대로 메뉴까지 구성해 주세요. 어제 우리가 만들었었던 그 메뉴 링크 컴포넌트 사용하시면 됩니다. 메뉴 링크 컴포넌트 사용해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빈 페이지 만들고 이제 app.js까지 초기화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 기다릴게요. 자, 화면상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 준비, 사이트 메뉴 다 준비를 해놨고요. 앞으로 계속 모든 예제들이요, 이 구성을 계속 가져갈 거예요. 실행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미지 EX입니다.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했었던 예제들 있죠? 이거를 리액트로 재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눌렀을 때 이렇게 그림이 바뀌는 예제 하나 하고요. 스타일 EX, 요것도 전에 스타일 시트 처리했었던 예제. CSS 바꾸는 예제요. 요거 이렇게 준비했고요. 탭 EX, 탭 페이지 만드는 예제였죠. 그 다음에 서브 메뉴, 마우스 올렸을 때 메뉴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리고 컬랩스, 열리는 메뉴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개체 만들어서 HTML에 추가하던 예제요. 누르면 지워지는 것까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봤었던 예제들을 리액트로 재현을 한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요 6개 예제 파일들이 지금 다 완성된 형태로 들어있으니까 코드를 다시 리셋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페이지 컴포넌트들을 전부 이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그 예제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페이퍼 내용들은 일단 예제부터 본 다음에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요. 자, 이미지 EX, 그림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assets 폴더 안에 img라는 폴더를 넣고요. 이 img 폴더 안에 그림 파일들을 미리 쭉 준비를 했어요.
이미지 파일 5개와 메뉴에서 사용할 배경 이미지 2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일단 이미지 EX부터 들어갈게요. CSS 처리를 해야 되니까 스타일드 컴포넌트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 파일 5개를 임포트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 파일 5개를 임포트를 했습니다. 리액트가 다 좋은데 이게 좀 불편해요. 그림 파일 쓸 때마다 임포트 구문을 다 넣어야 된다는 거. 자, 큼지막하게 예제 제목 하나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화면 구성은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눴어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요 영역을 하나의 컴포넌트로 잡았고요. 요 영역을 이제 썸브 리스트라고 하는 컴포넌트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영역을 뷰어라는 이름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지금 요 예제에는 2개의 컴포넌트가 들어있는 상태예요. 두 개 컴포넌트 모두 스타일을 가져가야 되니까 요 2가지 단위로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만들고요. 그 2개를 그 함수 안에서 리턴하면서 이제 조립하는 형태로 준비를 했습니다. 썸네일 리스트는 목록이니까 UL 태그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뷰어 영역은 div 태그로 준비를 했어요. 다섯 개의 이미지가 그 목록 안에서 보여질 거니까 이 이미지들의 정보를 JSON 배열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img 리스트라는 배열에 img라는 키로 이 그림들의 배열로 담았어요. 그래야 출력할 때 반복문 쓰면서 출력하기 편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썸네일 리스트하고 뷰어라고 하는 2개를 일단 화면에다 뿌려놓으면 이 썸네일 리스트는 UL 태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화면 밑에 들어가는 뷰어, 요거는 div 태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썸브 리스트 안에 li 태그를 넣어서 이 그림들을 출력을 할 거예요. 배열로 담았으니까 반복 돌리면 되죠. img list.map vi 자, 이 상태에서요. 이제 return li 태그고요. 키 프로퍼티로 고유한 값을 항상 넣어줘야 되죠. 자, 잠시만 설정 좀 갈게요. li 태그가 들어가면은 다짜고짜 링크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의 링크는 페이지를 이동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 적용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nav 링크를 안 쓰고 그냥 a 태그 썼습니다. href 속성에서요. 이제 표시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번호를 지정했어요. 샵 역다운표 놓고 샵 달러 괄호 열고 i.
그러면 이제 요 i 값이 배열의 인덱스니까 0, 1, 2, 3, 4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링크가 걸리는 거는 샵 0, 샵 1, 샵 2 이런 식이 될 거예요. 링크의 타이틀은 v.타이틀. 이 img 리스트를 가지고 반복을 돌리니까 요거 하나가 v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안에 img src는 v.img, alt는 v.title.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확인하면 자, 재가동을 한번 할게요. 자, 이미지들이 목록 정의 태그 안에서 이렇게 반복되면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얘네들의 스타일을 잡아줄게요. 썸보 리스트, 얘가 일단 목록 정의 태그니까 기본적으로 목록들은 초기화 들어가 줘야죠. 여백 없애고 땡땡이 없애고. 자, 그럼 땡땡이들하고 여백이 없어졌고요. 넓이는 640으로 잡고요. 가운데 정렬시킬게요. 가운데 정렬이 됐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줄게요. 그럼 li 태그가 전부 가로 배치 되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있는 li 태그, 지금 이미지가 총 5개거든요. 넓이를 개당 20% 줄게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A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블록을 걸고 마진은 10픽셀. 지금 박스 사이즈보다 그림이 더 커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img는 width 100%. 자, 전체를 640으로 잡았고요. 거기서 넓이를 개당 20%로 플렉스 주고서 넓이를 20% 줬으니까 5개가 사이좋게 자리를 나눠 가질 거고, A 태그한테 마진을 줬으니까 이 안에 있는 A 태그는 10픽셀씩 이렇게 마진을 부여잡을 거고요.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뷰어. 자, 요 밑에 뷰어요. img src 써서 그림을 넣을 건데요. 여기서는 아까 위에서 만든 img 리스트라는 배열, 요 배열에서 0번째 항목에 이미지 파일을 넣을게요. alt 속성도 마찬가지로 배열에서 0번째 항목에 타이틀을 넣고요. img 리스트의 0번째 항목의 img와 타이틀. 오늘따라 렉이 좀 많이 걸리네요. 자, 여기 이미지 들어왔죠? 이제 요 영역도 CSS 잡아줘야죠. 여기는 비교적 간단해요. 넓이를 이제
위의 영역에 맞춰서 620으로 잡아서 가운데 정렬하고요. 적당히 패딩 여백 좀 잡아주고 이미지 파일은 그 안에서 넓이 100%. 620의 가운데 정렬, 여백 적당히 좌우 여백 잡아주고 이미지는 넓이 100% 오브젝트 픽 커버. 이렇게 좋습니다. 이제 요 위에 있는 이미지들한테 클릭 이벤트를 걸어서 밑에를 바꿔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하던 자바스크립트 구현이랑은 조금 달라요.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요. 자, 일단은 링크에 클릭 이벤트 걸게요. 온클릭. 그 다음에 클릭할 함수 이름 하나 잡아주고요. 썸네일 클릭. 그럼 이 온 썸네일 클릭이라는 함수를 여기 만들어줘야겠죠. 콘스트 온 썸네일 클릭은, 자, 지금 저는 화살표 함수를 계속 고집하고 있긴 한데 굳이 화살표 함수 안 하셔도 돼요. 펑션 이렇게 한 다음 파라미터 이렇게 받으셔도 똑같은 거예요. 링크에 클릭 이벤트 걸면은 첫 줄에 무조건 2.prevent default 적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 이벤트가 동작하는지 보자고요. 알럿 한번 뿌렸어요. 누르면 알럿창 나오네요. 동작하죠. 자, 구현 방식은요, 지금 여기 표시되고 있는 게 배열에서 0번째 항목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인덱스 값을 변수화해서 링크 클릭했을 때 이 값을 바꿔줄 거예요. 그럼 요 0이라는 값을 변수로 만들 건데 그 변수가 지금 화면 출력에 관여하고 있죠. 리액트에서 화면 출력에 관여하는 변수는 어떻게 만든다? 상태값으로 만든다. 그래서 현재 표시 중인 이미지의 인덱스 번호를 의미하도록 상태값을 하나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링크를 클릭했잖아요. 여기에 href 속성으로 배열의 인덱스 번호를 걸어놨다고요, 지금. 여기 썸네일 이미지들의 href 속성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은 샵 1, 샵 0, 0번째다 이거죠. 샵 1. 그 다음 거는 샵 2. 그러니까 샵 기호가 앞에 붙었을 뿐 지금 다 배열의 인덱스 번호를 건 거예요. 그러면 링크를 클릭했을 때 클릭된 링크의 주소값이 샵 01234라고요. 그럼 여기서 샵은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const href는 2.current target. 클릭된 자신이죠? 거기에서 get attribute 속성 가져올게요. href로. 이제부터는 그냥 자바스크립트예요. 추출한 href에서 샵을 제거하고 서브 스트링 한 다음에 첫 번째 글자부터 끝까지 자르면 됩니다. 하고 숫자만 추출할게요. const idx는 else ink 한 다음에 href.substring 1번째부터 끝까지. 그럼 이제 이 idx 값으로 상태 값을 갱신해주면 돼요. 그럼 링크에 있는 요 값에서 샵을 떼내고 숫자로 바꾼 거를
상태값을 준 거죠. 그럼 이제 이 커런트 인덱스를 화면 출력할 때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뀌죠. 일반 자바스크립트랑 비슷하기도 한데 묘하게 또 달라요. 자, 요게 지금 리액트의 가장 기본 방식이에요. 우리가 봤었던 상태값을 처리하는 방식인 거죠. 이렇게 구현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값을 바꿀 때 지금 이렇게 상태값을 바꿀 때마다 이 함수가 매번 재실행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배포해드리는 파일에서도 차마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벤트 처리할 때는 react.use 콜백으로 무조건 감싸야 같은 이벤트 함수가 재정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배포해드린 파일은요, 여기에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해드리느라고 지금 코드가 요거랑 요게 더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만 코딩했어요. 근데 이걸 주석으로 막아놓고 코드를 추가로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 부분은 제거하고 실습을 진행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뷰어 처리할 때도 제가 img 태그를 두 덩어리를 넣었어요. 밑에 거는 일단 밑에 거는 아직 실습하지 마시고 위에 거만 먼저 해주세요. 이건 상태값 처리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좀 있어서 사용 방법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일단 1교시 예제를 기본 수준에서 완성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내용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지금 표시하는 부분은 실습 예제 파일에서는 지금은 하지 마세요. 자, 일단 요거 8시까지 완성하시면 되고요. 10분 쉬었다가 8시 10분에 뵐게요. 자, 이어서 시작할게요. 오늘 이제 컴포넌트 작업들을 하면서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재현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새롭게 전달해 드릴 내용이 컴포넌트 성능 최적화 방법 몇 가지예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액트가요, 굉장히 많은 반복 실행을 하기 때문에 한참 코딩하다 보면 화면이 굉장히 느려지기 일쑤예요. 그래서 성능 최적화 방법 몇 가지들이 좀 대두가 됐는데, 첫 번째 방법은요, 컴포넌트 함수를 익스포트 하기 전에 react.memo라는 함수로 감싸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메모라이즈드라고 하는 기법이 적용된 건데, 메모라이즈드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A라는 변수를 출력을 할 건데 이게 값이 현재 1이에요. 그리고 B라는 변수도 출력을 할 건데 B라는 변수가 값이 2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재실행할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변수값이 바뀐 게 없어요. 그럼 이걸 과연 재실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바뀌는 게 없는데 뭐하러 화면 새로 고침을 해요. 그러니까 이 react.memo의 기능은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검사해서 before after가 바뀌는 게 없다면 재실행을 생략하는 기능이에요. 그렇게 해서 재실행 횟수를 좀 줄이는 거죠. 함수 적용 방법은 지금 여기 뉴스리스트라고 지금 여기 오타네요. 이거 뉴스인데 뉴스라고 해놓고 뉴스를 익스포트 할 때 react.memo로 감싸는 게 첫 번째고요. 아니면은 아예 함수를 정의할 때 react.memo라고 한 다음에 여기를 감싸주는 거. 여기선 이거 빠지고요. 코드를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전체를 접었어요. 여기도 접고, 여기 접고. 중간 코드는 잠깐 드러낼게요. 첫 번째는 익스포트 하기 전에 react.memo라고 내보내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미지 EX를 리액트 메모로 감싼 거잖아요. 두 번째는 함수 정의할 때 react.memo라고 한 걸 이미지 EX에다 대입을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함수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감싸냐, 만들 때부터 감싸냐. 그 사용 방법에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있고요. 임포트에서 여기서 메모라고 하는 기능을 가져왔다면 사용할 때도 그냥 메모라고만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배포해드린 파일에 보면은 여기 상단에 메모라는 함수를 임포트를 한 다음에 이 컴포넌트 정의하는 과정에서 메모로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배포해드린 파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전 교시에는 이걸 말씀을 안 드렸고요. 뭐 실습할 때 이렇게 하셨으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하신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이벤트 핸들러 함수에 react.use 콜백이라는 걸 적용하는 거죠. 요거는 그 배포해드린 코드에는 이벤트 함수가 지금 그렇게 적용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실습하는 과정에서 react.use 콜백이라고 적용을 했죠. 이것도 react.use 콜백이 아니라 위쪽에 임포트 할 때 use 콜백이라고 임포트를 해 놓으셨다면은 쓸 때 앞에 react.이 빠져도 돼요. 이거는 뭐가 더 좋다 나쁘다의 차이는 아니고 그냥 개인 취향껏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방법은요. 상태값을 업데이트할 때 우리가 set current index라고 호출하면서 여기 변경할 값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태값을 갱신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거는 무조건 이 전체를 재실행을 시켜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상태값에 대한 화면 변화를 자동으로 반영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처리를 하면 지금은 뭐 딱히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 커런트 인덱스라고 하는 게 여기 아래쪽에서 화면에 반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예제는 이렇게 해두는 게 더 좋아요. 하지만 상태값을 쓰다 보면 상태값을 갱신했는데 이게 그냥 내부적으로만 쓰는 변수, 진짜 변수의 용도라서 굳이 화면에 갱신을 안 해도 되는 값들이 좀 있거든요. 코딩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 변수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단순히 변수값만 바꿨을 뿐인데 그때마다 화면이 리프레시 된다 그러면 이거는 비용 면에서 낭비거든요. 그럴 때 상태값을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콜백 함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set current index라고 하면서 여기에 콜백 함수를 줘요. 이 콜백 함수에 파라미터가 전달되는데요. 여기에 전달되는 이 파라미터는 콜백에 전달되는 파라미터는 현재 상태값이에요.
그러니까 B4예요, B4. 그래서 여기 함수 안에서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이렇게 해요. 변경 전 상태값. 그리고 여기에서 리턴해주는 값이 애프터예요. 바뀐 상태값. 그러니까 처리는 간단해요. 현재 이 값이 1로 들어와요. 여기에서 어떤 일련의 처리를 거쳐서 리턴을 하죠. 그럼 리턴하는 값이 1로 들어가서 얘한테 적용돼요. 자, 페이지 새로 고침에서 결과를 보면은, 자, 콘솔에서요. 변경 전 상태값. 값이 바뀌죠? 근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화면 업데이트 횟수를 줄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커런트 인덱스 값이 바뀌었을 때 후속 처리. 요거는 그 어제 소개해드렸던 유즈 메모의 쓰임새를 한번 더 강조하려고 넣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지금은 굳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얘를 뺀다면 이건 지금 요 단원이랑 연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이미지 태그 마지막 부분도 빠지면 됩니다. 상태값을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자, 콜백으로 바꾸면 화살표 함수를 바꿔보죠. 이렇게. 자, 지금 여기서는 before, after를 로그를 출력하려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로그를 출력을 안 한다면, 지금 리턴하기 전에 로그 출력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넣으려고 일부러 변수에 담은 거거든요. 변수에 안 닿고 IDX를 바로 줘도 되잖아요. 그럼 한 줄밖에 없는 리턴문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콜백 함수라고 해서 크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코드가. 이건 단지 그냥 로그를 한 번 더 출력해 주려고 이렇게 짠 거고요.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예제는 스타일드 EX입니다. 우리 자바스크립트 공부할 때도 자바스크립트가 CSS에 관여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화면 가운데 박스 하나 놓고 밑에 버튼 주르륵 하고 놨었어요. 그 예제를 재현한 겁니다. 자, 먼저 use ref를 참조하고요. 스타일드 컴포넌트 가져옵니다. 이 use ref가 어저께 봤었던 기능이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document.getElementById 뭐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HTML 객체에 접근했는데 리액트에서는 use ref를 써서 참조 변수를 연결한 거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화면에 출력할 박스한테 스타일을 하나 정의할게요. 자, 박스라는 컴포넌트를 div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박스1이라는 클래스를 줬을 때랑 박스2라는 클래스를 줬을 때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화면에 배치할 거고요.
그리고 버튼 하나 놓죠. 버튼은 딴 거 없고요. 좌우 마진만 좀 잡았습니다. 자, 이 예제는 뭐 크게 복잡하진 않아요. CSS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코드 보시면 생각보다 좀 싱거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쓰던 방법이랑 차이가 없거든요. 자, 예전 같았으면 내가 제어하고 싶은 태그가 있다면 여기서 박스 라고 하고 클래스 네임은 박스1. 그러면 처음에 이제 요게 적용되겠죠? end니까 요 박스라는 거에 이 클래스가 같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id 값으로 뭐 hello라고 줬을 거예요. 그 다음에 h1 태그로 hello react라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버튼을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온클릭을 겁니다. 콜백 함수 넣어서 이벤트 리스너도 정의할게요. 자, 이거는 HTML 버튼 태그가 아니에요. 인풋 태그예요. 그래서 밸류 속성이 들어간 겁니다. 자, 이 버튼이 눌러졌을 때 옛날 같았으면 document.query selector 샵 hello style color는 샵 F60 이렇게 했겠죠? 이게 우리가 기존에 쓰던 자바스크립트 코드잖아요. 이거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는 그대로 다 유효해요. 그거 플러스 리액트만의 방식이 추가가 된 거지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계속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리액트스러운 방법으로 처리하면 use ref라는 걸 써서 참조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 참조 변수를 여기다가 id 값 대신에 ref라는 속성으로 연결을 하죠. 그러면 document.query selector 대신에 저 참조 변수 값 current가 되는 거죠. 차이 이해하시겠죠? 그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것들 쭉 미리 준비한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차이만 좀 볼게요. 자, 두 번째 버튼입니다. CSS를 처리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스타일 객체에 CSS 속성을 지정하고 값 대입하는 방법. 두 번째는 setProperty 함수의 속성 이름과 값을 지정하는 방법. 차이 없어요. 뭐 굳이 차이를 따진다라고 하면은 다음 버튼 볼게요. 스타일 객체의 프로퍼티로서 접근할 때는 CSS 속성이 백그라운드 운드 칼라 CSS가 빼기 기호가 들어가는 게 이런 식으로 카멜 표기법으로 바뀌잖아요. set 프로퍼티는 그냥 CSS 속성을 그냥 쓸 수 있다. 이 차이 말고는 별거 없고요. 클래스 추가 제거. 클래스 리스트.add라고 하면 클래스가 들어가고 remove라고 하면은 적용되어 있는 클래스가 제거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박스1을 넣고 박스2를 빼고 밑에서는 박스2를 넣고 박스1을 빼고. 그러면 버튼 두 개가 서로 클래스 교차 역할을 하겠죠. 자, 이렇게 구현하면 이제 버튼 눌렀을 때 스타일을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뭐 크게 어려운 예제가 아니니까 금방 구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 두 개 보시는데요. 대신에 제가 다음 교시를, 이거 내용이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스타일, 이미지 EX 마저 내용 완성하시고, 스타일 EX까지 보시는데, 다음 내용을 45분에 시작할게요. 하나를 더 보기에는 양이 좀 많아 보이고요. 그렇다고 요것만 하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예, 지금 30분입니다. 45분에 시작할게요. 예전에 우리가 탭을 구현했을 때는 이렇게 클릭할 버튼, 탭 버튼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 표시할 div 태그들을 이렇게 잔뜩 넣었었어요. 버튼. 여기서 말하는 버튼은 링크도 되고 뭐 클릭할 대상을 뜻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디스플레이 속성으로 화면에서 숨겨놨다가 얘를 클릭하면 얘를 보여주고 얘를 클릭하면 얘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클릭했을 때 보여질 div 태그 자체를 선택하게끔 했어요. 그건 이제 일반 자바스크립트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구현하는 방식이고요. 리액트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사용할 그 훅 기능들. 일단 메모 가져왔습니다. 이 메모 함수는 컴포넌트 함수를 감싸주면은 성능 최적화를 기대할 수 있었죠. 이렇게요. 상태값, 이벤트 처리할 콜백, 그리고 상태값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상태값을 만들 때 쓰는 유즈메모. 이 유즈메모의 기능은 어떤 상태값이 바뀔 때를 이제 모니터링해서 상태값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한 후속 처리로 다른 변수를 생성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상태값의 파생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롭게 설치한 클래스 네임스라는 컴포넌트입니다. 자, 제목 잡아주고 탭 컨테이너라는 이름의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준비할게요. div 태그를 이제 받도록 되어 있고요. 얘를 화면 중앙에 배치해 주죠. 이 안에서 탭 버튼에 대한 그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탭 페이지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탭 버튼 그룹은 div 태그로 클래스 부여했고요. 탭 페이지 영역도 div 태그로 클래스 부여할게요. 자, 그럼 스타일드 컴포넌트에서는 요 항목들에 대한 클래스를 준비해 주면은 각각 이제 원하는 디자인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뭐 여기까지 뭐 크게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탭 버튼들이 표시가 될 건데 탭을 표시하기 위한 컨텐츠를 제이슨으로 준비하겠습니다. id, 제목, 컨텐트 이렇게 해서 탭의 내용을 제이슨으로 미리 구성을 했고요. 제이슨을 포함하는 배열인 거죠.
이렇게 만든 이유는 나중에 가면은 이 컨텐츠들을 다 백엔드한테 받아올 거기 때문에 백엔드한테 받은 거를 가정에서 이제 변수화 시킨 거예요. 하드 코딩으로 안 넣고. 자, 탭 컨텐트가 지금 배열이니까 이 배열을 가지고 반복 돌면서 링크를 넣어줄 겁니다. 자, 버튼 그룹에서요. 탭 컨텐트 .map vi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안에서 리턴 a 태그고요. 반복문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키 프로퍼티 꼭 줘야 되고요. 클래스 네임으로는 일단 탭 버튼이라고 줄게요. 모양 만들어 줘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href 속성 눌렀을 때 마찬가지로 얘도 몇 번째 항목을 클릭했는지 감지시킬 거예요. 그래서 샵 달러 v.id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요 id 값이 지정되겠죠? 그 다음에 클릭을 했을 때 on 탭 버튼 클릭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할 거고요. 출력 내용은 v.subject 이 제목이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 on 탭 버튼 클릭이라는 이벤트 함수는 지금 없기 때문에 함수를 만들어 줘야겠죠. const on 탭 버튼 클릭은 use callback 이벤트 받고 링크니까 무조건 첫 줄에 이.prevent default 클릭된 자기 자신을 가져와서 거기서 href 값 요거를 받은 다음에 일단 로그를 찍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확인하면 잠시만요. 자, 재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링크들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링크 href 속성으로 샵 해갖고 각각의 id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클릭했을 때 이 href 속성 값을 취득해서 콘솔에 찍는 것까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 탭 버튼이라는 이 클래스를 좀 다듬어줘 보죠. 자, 탭 버튼 그룹한테 자, 일단 오버플로우 히든 그 다음에 테두리는 1픽셀의 직선의 회색 여기 테두리 같죠? 백그라운드 컬러는 있는 동 많은 동 연한 회색 디스플레이 플렉스 이 안에 있는 탭 버튼한텐 디스플레이 블록 플렉스를 안 주면은 디스플레이 블록 줬을 때 세로로 나야 돼요. 그래서 플렉스를 미리 줘놓은 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인허릿이라는 값은 부모 거를 상속받으라는 얘기예요. 자, 최소 넓이는 100픽셀. 글자가 많아지면 더 늘어나라고 준 거고요.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
얘는 테두리 없애고. 그다음에 링크는 클릭하면은 여기 바깥에 이렇게 점점점 테두리 가거든요. 그 테두리를 없애는 게 아웃라인이라는 속성이에요. 자, 이제 여백 좀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글자 크기나 뭐 이런 것들 꾸며줍니다. 글자 크기, 색깔, 정렬, 밑줄 빼기 뭐 이런 거요.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 색깔도 바꿀게요. 근데 트랜지션을 걸었으니까 스르륵 하고 바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만들었을 때 우리가 맨날 했던 게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요. 점이니까 클래스죠. 그래서 배경 색깔을 잠깐 다르게 준 다음에 현재 거로 선택됐다라고 주고 싶으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같이 줬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반복문 안에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버튼이 전부 액티브 클래스를 가질 거고, 그럼 이 중에서 i번째한테만 액티브를 줘라라는 조건문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걸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CSS 클래스를 조건부로 적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아까 우리가 새롭게 설치했었던 클래스 네임스예요. 얘는 내가 적용하고 싶은 CSS 클래스를요, 제이슨으로 만들어요. 여기에 탭 버튼이라는 클래스는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되고, 액티브라는 클래스는 선택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일단 반복문에서 처리하는 중이니까 0번째 항목에 대해서 액티브를 줘볼게요. 탭 버튼이라는 클래스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요. 액티브라는 클래스는 i 값이 0과 같을 때만 적용하겠습니다. 제이슨으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 네임스는요, 이 클래스들에 대해서 제이슨의 값이 true이면은 적용을 하고 true가 아니면 적용을 안 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 CLS를 이 클래스 네임에다가 변수로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CSS 클래스 이름이 선택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 지금 강조 표시한 건 3개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0번째 항목에만 액티브 클래스가 들어갑니다. 이제 버튼 눌렀을 때 여기가 무조건 0번째가 아니라 이제 몇 번째 버튼이 눌러졌는지 얘가 기억하게끔 하면 돼요. 몇 번째 버튼이 눌러졌다라는 거를 감지시키기 위해서 상태값을 하나 만들어요. 처음에 0으로 세팅되어 있죠? 이 탭 인덱스가 i 값과 같으면은 액티브가 들어가라 인 거예요. 자, 지금 얘네들은 반복문에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i가 0이고 i가 1이고 i가 2고 i가 3이에요. 그리고 탭 인덱스라고 하는 상태 버튼은 기본값을 0으로 줬어요. 반복문으로 버튼 출력하면서 탭 인덱스와 i가 같다면은 그 항목한테 액티브 클래스를 주게끔 해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클릭 이벤트를 걸어서 뽑아올 수 있는 값들이 요거잖아요. 여기에 클릭 이벤트를 걸었고 그걸 통해서 뽑아올 수 있는 값들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요 값을 사용해서 이 런던이라고 하는 이 항목이
요 제이슨에서 몇 번째 원소에 있는 id 값과 일치하는지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 const find는 탭 컨텐트, 전체적으로 탭 컨텐츠는 배열입니다. 현재 배열 객체점 탐색 함수 find. find는 콜백 함수를 받죠. 여기서의 엘리먼트는 탭 컨텐트의 원소 하나예요. 배열 원소. 그리고 인덱스는 번호고요. 인덱스 번호. 그래서 여기서 true를 리턴할 때 그 엘리먼트가 여기에 리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return element.id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찍는 요 href 값은 샵 서울 이런 식으로 샵을 붙여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샵을 빼건 여기에 샵을 붙이건 해서 똑같은지 비교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element.id에 샵을 붙일게요. 샵을 붙인 거랑 href가 똑같은지를 비교해요. 같으면 true고 다르면 false겠죠? 이때 find를 콘솔로 찍어보면 자, 제가 클릭한 게 런던이었으니까 런던에 해당하는 제이슨 객체가 떨어져요. 서울이면은 서울에 해당하는 제이슨 객체가 떨어지고요. 한 줄이니까 이렇게 축약해도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객체 데이터가 아니라 그 객체가 몇 번째 것인가예요. 탭의 인덱스 번호를 지금 써야 되니까. 객체 자체가 아니라 그 객체의 인덱스가 필요할 땐 find index. 그럼 여기에 리턴되는 게 인덱스 번호입니다. 다시 해보면 런던 1번째, 뉴욕 0번째, 페리스 2번째. 그럼 이렇게 얻어낸 이 find 변수를 얘한테 주면 되겠네요. 그럼 링크 클릭했을 때 데이터에서 몇 번째 건지 검색해서 그 항목의 인덱스를 여기다가 세팅해 줄 거고요. 그럼 요 값은 자연스럽게 이 반복문에 있는 i와 비교해서 액티브 클래스가 적용될 걸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화면이 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요 리턴 값을 find에서 담고 있는데 어차피 find에서 딴 데서 또 안 쓰거든요. 자, 여기서는 변수 값을 탭 인덱스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변수를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요. 자, 이거를 아까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콜백 함수 스타일로 간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콜백 함수를 걸어야죠. current value. 사실 여기서 지금 current value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클릭한 거에 find만 주면 되니까. return find 이렇게만 해주면 되죠. 근데 이 안에서 쓸 find면은 굳이 밖에서 만들 필요 없습니다. 안에서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화면 갱신 성능에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뭐 기능상의 차이는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탭 인덱스, 여기 커런트 밸류 변수를 탭 인덱스라고 잡았어요. 어차피 이거는 변수 이름이니까 뭐가 됐건 상관없고요. 이 코드를 사용해서 지금 find라는 변수에 담은 다음에 이걸 리턴하고 있는데, 어차피 변수 한 번 만들 거니까 여기서 바로 리턴 해도 되는 거죠. 한 번 더 갈게요. 화살표 함수에 한 줄밖에 없으니까 리턴 키워드 빼고 코드 이렇게 축약해도 되는 거죠. 변화 과정 아시겠어요? 지금 일부러 이렇게 계속 코드를 길게 짠 다음에 계속 축약해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우리가 공부하면서 설마 리액트의 모든 내용을 다 보지는 못할 거예요. 진짜 알짜배기 핵심 내용,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하는 것만 골라서 보여드릴 거고, 이후에 뭐 온라인의 자료를 서칭하던지 아니면 책을 더 보시던지 하면서 뭔가 보충 내용을 계속 더 빌드업을 해가시겠죠. 근데 책들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식의 축약 문법을 되게 많이 써요, 진짜.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문법 정리가 충분히 안 돼 있으신 경우에는 코드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리액트가. 리액트 어렵다고 하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자바스크립트 문법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기초 문법에서 최신 문법으로 자꾸 단계별로 바꿔가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적응을 하시라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탭 인덱스를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탭 인덱스에 따라서 이렇게 버튼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밑에 이제 컨텐츠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탭 페이지 영역이요. 여기에 들어갈 컨텐츠는 제목과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목과 내용에 해당하는 상태 변수를 2개 더 만들 거예요. 제목과 내용에 해당하는 상태 변수를 2개 더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여기를 클릭했다라고 하면 요 런던과 컨텐트를 상태 변수에 넣어줄 거예요. 그럼 화면에 자동으로 갱신이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변수들은 탭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변수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을 때 세팅이 돼야 돼요. 그쵸? 한 번 더.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지금 어떤 상태 변수를 갱신해요? 탭 인덱스를 갱신하죠. 몇 번째 버튼을 눌렀다라는 거를 갱신하잖아요. 그럼 요 값이 바뀌었을 때 아까 그 데이터 배열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뽑아서 여기다 넣어야 되죠. 즉 화면에 보여질 변수 요 2개는 버튼 눌렀을 때 탭 인덱스가 바뀌면 거기에 따른 후속 처리로 바뀌어야 돼요. 어떤 상태 변수가 바뀌었을 때 후속 처리로 바뀌는 기능이 뭐였죠? use memo. 자, 여기서요. 탭 인덱스 값이 변경된 직후 실행합니다. 여기에서 탭 인덱스 값을 갱신을 하면은 요 값이 바뀌면 여기가 알아서 실행돼요. use memo. 얘는 탭 인덱스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탭 인덱스 값이 바뀌면 여기에 상태 값을 바꿔요. 여기서 탭 컨텐트에 탭 인덱스 번째 항목을 리턴해요. 이 콜백에서 리턴하는 거를 use 메모가 그대로 리턴 받아요. 탭 인덱스에서 탭 컨텐트에서 탭 인덱스 번째, 탭
컨텐트에서 탭 인덱스 번째 요걸 리턴하는 거죠. 자, 여기서 리턴하는 게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화면을 출력할 때 아이디는 필요 없잖아요. 서브젝트와 컨텐트만 있으면 되잖아요. 제이슨 리턴 되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버리고 구조부 내로 쪼개서 봤습니다. 서브젝트와 컨텐트를. 얘네들도 상태값이에요. 그러니까 탭 인덱스가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한 후속 처리로 서브젝트와 컨텐트가 바뀌면 이게 출력되고 있는 여기 화면이 자동으로 갱신될 거예요. 그래서 화면 갱신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탭 페이지 영역 CSS만 조금 잡아줄게요. 이건 뭐 별로 많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탭 페이지 영역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탭 컨텐츠를 완성했습니다. 이거 예제 간단한 예제 아니에요. 그 리액트 특징을 최대한 많이 담은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속 따라가셔야 되고요. 일단 오늘 실습 완성하신 다음에 요거 다른 예제는 앞에 거는 어제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몰라도 오늘 요 예제만큼은 영상 다시 한번 꼭 챙겨보세요. 내용 말씀드릴 때 신경을 되게 많이 써서 흐름을 최대한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영상 꼭 챙겨보세요. 한 번에 이해는 솔직히 힘들어요. 저도 이 예제 요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봤고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예제를 리액트 특성에 맞게 변경하느라고 나름 연구를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최대한 리액트의 특성을 많이 담으려고. 전에 했던 예제 간단히 포팅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노력을 되게 많이 한 예제입니다. 자, 일단 요거 실습 진행하겠습니다.